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환지 예정지 지정, 환지 예정지 지정 여기 오시면 됩니다. 자, 교재 281페이지 펼쳐 두시고 앞을 보시면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자, 우리 앞 시간까지 이제 환지 방식의 사업 계획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 계획 작성, 인가와 관련된 각종 특례들이라든지 환지 계획의 내용이라든지 또 환지 계획 작성 기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심화학습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환지 계획 작성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랑군수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환지 계획 인가에서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 공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지정할 수 있죠?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지금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는 단계는 이제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공사 착수를 했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이에요. 과정에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필요하면은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지 처분을 위한 필요적 절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처분이 없어도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환지 처분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일단 환지 예정지도 단독 출제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 처분을 간단하게 악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환지 예정지가 무엇일까요? 환지 예정지 처분이죠. 이것은 설명을 가만히 들어야 됩니다. 집중하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 그러죠.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 그러고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100번지예요. 100번지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에 갑의 농지가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전 100번지 1000제곱미터가 갑의 종전 토지였어. 자,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얼마를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 줄 거야 라고 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잖아요.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그 환지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면은 그 다음 절차는 뭐죠? 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갑의 종전 토지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해서 공사 시행으로 갑은 100번지 농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종전 토지 100번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갑의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임차권자도 종전 토지에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사용 수익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지금 환지 계획에서 갑의 환지로 정한 땅이 200번지에 500제곱미터의 토지잖아요. 이 환지 계획에서 정한 이 환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게 되는 갑과 임차권자가 이 새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종전 토지 대신에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서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종전 토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정된 환지 예정지로 이전하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 처분이 있으면은 그 법적 효과로서 종전 토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환지 예정지로 이전하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이 새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사용 수익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처분의 법적 효과 1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종전 토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권이 그대로 있습니까? 이전해 버립니까? 어디로 가버립니까? 새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해 버리기 때문에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고 새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될 거.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 처분이 있으면은 이전하는 권리는 사용 수익권이 이전하는 거죠. 종전 토지에 대한 갑의 처분권은 이전합니까? 종전 토지에 존속합니까?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용 수익 처분이 모두 가능해야 소유권이잖아요. 처분권의 이전이었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 처분은 소유권 이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환지 예정지 처분의 법적 효과 1번, 2번이에요. 환지 예정지가 이렇게 시험 나오더라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는 물론이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권은 소멸한다. 옳겠습니까? X. 종전 토지에 있는 사용 수익권은 소멸하지만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서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 토지와 환지 예정지에서 모두 사용 수익권이 소멸한다. 옳겠습니까? X. 그 기출 문제였다니까. 가만히 들으면 전부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때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럼 이걸 자꾸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손님이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 환지계획구역에서 환지계획인가위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종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가 종전토지를 사용수익을 못하게 되니까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예정지로 지정해 주어서 그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종전토지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한다. 그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지정하는 절차.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 여러분 교재 281페이지 1페이지 환지 예정지 의의는 설명했죠? 의의는 읽어보시면 돼요. 그 시험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이제. 그 다음에 내려와요.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 2번 줄 것고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 줄 것이고 고개를 지금 읽으면 밑줄 거세요.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일 끝에까지 줄 긋고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 필요적 절차입니까? 이비적 절차입니까? 이비적 절차. 이비적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자를 넘깁니다. 넘겨서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2번을 발표하시고 읽어드립니다. 동그라미 2번 집중하십시오. 28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준비됐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되는 토지 소유자, 갑과 그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그리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였습니까?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 이 3가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법에 이렇게 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설명을 들으면 되죠. 그래서 고개를 듭니다. 고개 드세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여기 집중하세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갑과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은 갑과 임차권자에게 지정해줄 환지 예정지의 위치, 환지 예정지의 위치, 그리고 환지 예정지의 면적. 갑과 임차권자에게 당신들이 지정받을 환지 예정지의 위치가 200번지라고 알려주라는 거지. 그리고 200번지 찾아가서 500제곱미터를 법상 사용 수용할 수 있다고 지정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알려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200번지 500제곱미터 땅을 찾아와서 언제부터 사용 수용을 할 수 있는지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 이때 효력 발생 시기는 효력 발생 일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2021년 4월 오늘 8일이죠. 2021년 4월 8일. 맞죠. 공부하신다고. 그죠. 7일이에요? 말씀하시지. 2021년 4월 7일. 공부하시나 날짜 가는 줄은 몰랐죠. 그죠? 그러면은 2021년 4월 7일이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라고 효력 발생 일자를 시행자 정하용 종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가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0년 4월 7일부터 200분지 위치에 4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을
면적에 대해서 종전 토지 대신에 사용 수익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언제부터?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 발생일을 누가 정합니까? 시행자가 효력 발생일을 정하여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알려주는 거야. 자, 이렇게 환지 예정기 처분의 법적 효력은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기 처분의 법적 효력이 존속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새로 지정받은 환지 정지를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뭐 할 수 있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야. 대신에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환지 예정기 처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하나를 더 들어갑니다. 하나를 더 들어가면은 여러분 교재 282페이지 와요. 282페이지 오면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가 나와 있죠. 거기서 지금 1번을 설명하는 거야. 사용수익권, 종전 토지에 있던 사용수익권이 지정된 환지 예정지로 이전을 한다.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설명 또 드리고 싶은 게 4번이에요, 4번. 4번 내려와요. 4번 줄 거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채비제 용도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은, 채비제 용도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다는 것은 처분해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채비제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채비제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이를 뭐 할 수 있죠? 사용 동그라미, 수익 동그라미, 뭐 할 수 있죠? 처분 동그라미,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보기 되시죠?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채비지가 뭡니까?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쓸 수 있는 땅을 채비지라고 하잖아. 그래서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처분해서 경비에 쓸 수 있는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사용하고 종전 토지 대신에 사용 수익은 물론이고 뭐까지 할 수 있죠?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환지 처분 전에도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네. 이때 처분된 채비지를 취득한 자, 이때 처분된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이때 처분된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 취득 시기, 소유권 취득 시기는 해당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해당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이를 사용 수익금을 누리고 뭐 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고, 이때 처분된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소유권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니고 해당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환지 예정기 처분에 대한 가장 핵심을 다뤄드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넘깁니다. 넘겨서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오셔서 환지 처분입니다. 286페이지 환지 처분. 286페이지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 자, 우리는 지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이제 어디까지 왔죠?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
자, 지금 환지 예정지 처분은 1, 2월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1, 2월 강의를 듣고 와서 들어보셔야 돼요. 초보자가 처음 여기 들어버리면 좀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1, 2월 강의를 들으면은 1월달, 2월달은 수용 방식을 하지 않는 대신에 환지 방식을 넓게 다루기 때문에 지금 설명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넓게 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 모두를 정해진 시간에 폭넓게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 2월 환지 방식 강의를 듣고 3, 4월 강의를 듣는 게 좋아요. 아셨죠? 네. 몇 번 소개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이에요. 환지 처분. 환지 처분도 1, 2월 강의를 듣고 들어야 됩니다. 자, 환지 처분이 무엇일까요? 개요 설명드립니다. 환지 처분이란 적어도 괜찮아요.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 내용을, 환지 계획의 내용을 확정해주는, 환지 계획의 내용을 확정해주는 행정 처분을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지 계획 내용을,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주는 행정 처분을 무엇이라고 하죠?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자, 설명 들으세요.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고 하잖아. 종전 토지.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전 100번지,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죠. 농지 소유자가 누구죠? 갑.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의 갑의 농지가 있었고요. 이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 줄 거야 라고 정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에요. 그러면 환지 계획에 의해서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택지가 갑의 환지로 확정된 겁니까? 계획만 되어 있었습니까? 계획만 되는 거지.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는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할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어. 이 200번지 500제곱미터 토지를 갑의 환지로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 뭐죠? 환지처분이죠. 그러면 환지처분이 있어야, 환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가 갑의 환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00번지 농지소유자 갑에게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보류했죠. 이게 뭐죠? 보류지잖아, 보류지.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에 쓰려고 201번지를 201번지 1-로 분할해서 201번지 1- 토지는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채비지. 그러면은 201번지 500제곱미터의 땅을 보류지로 할 거야. 그중 201-1번지는 처분해서 경비에 충당할 채비지로 할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은 환지 계획이고, 이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확정하거나 201-1번지를 채비지로 확정해주기 위한 행정처분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환지 처분이 되는 거야. 이제 환지 처분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렇게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주기 위한 행정처분이 환지 처분인데, 환지 처분은 어떤 형식 요건을 갖춰서 이루어지게 될까?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형식이죠. 환지 처분의 형식. 자, 여러분 교재 287페이지 봅니다. 287페이지 중간에 보이던 4번 환지 처분 공고 나와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관한 줄 것죠. 준공사를 받은 경우에는 아까 필기해 드렸죠. 며칠 내에?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돼.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뭐하죠? 알리고 동그라미 알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 동그라미. 이때 공고가 적어요. 무슨 공고죠? 환지 처분 공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환지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는 봐요. 이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내용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갑에게 당신은 환지 계획에 따라서 200번째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환지 계획 내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이를 뭐 해야 되죠? 공고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환지 계획 내용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를 공고하는 형식 요건을 갖춰서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환지 계획 내용을 종전 토지소유자에 알려주고 공고를 하면은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공고가 무슨 공고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하는 것이고, 이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그 법적 효력은 공고가 있은 날입니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입니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환지 처분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환지 처분의 법적 효과가 7개가 발생해요. 자, 여러분 교재 288페이지 오십시오. 288페이지 오세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다음과 같은 환지 처분의 법적 효과가 있게 됩니다. 제일 위에 4번 나와 있습니까? 환지 처분의 효과 별표하시고, 환지 처분의 효과는 한 10번 읽어야 되는데, 이거 10번 정도. 지금부터 교재에 있는 번호하고 상관없이 제가 밑줄 끄면서 번호를 붙입니다. 자, 박산에 들어오시고 288 페이지 맨 위에 박산에 동그라미 1번 준비됐습니까? 읽으면은 밑줄을 끄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시작합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 여기까지 환지 처분의 효과 1번이에요.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1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할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합니다. 거기 듣죠? 거기 들고 설명 들어요. 여보세요. 2021년 4월 7일 환지 처분이 공고됐어. 그러면은 2021년 4월 7일 날짜로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그 다음 날 2021년 4월 7일부터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이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이 환지를 종전 토지, 갑의 종전 토지로 본다. 갑의 토지로 본다 이 말이야. 그 말은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부터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이 환지에 대해서 종전 토지와 갑이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취득했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환지에 대한 새로운 토지 소유권을 종전 토지자 갑이 취득하게 되는 거야. 대신에 종전 토지 100번지 농지에 대한 갑의 소유권은 그대로 있을까요? 소멸합니까? 소멸해요. 언제 소멸하냐면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해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종전 토지, 100번지 농지에 있던 갑의 토지 소유권은 소멸하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이 환지받은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2021년 4월 7일 오늘 환지 처분이 공고됐잖아요. 공고되면은 2021년 4월 7일 오늘 밤 12시가 땡하면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거 아니가. 오늘 밤 12시가 되는 순간 종전 토지, 100번지 농지에 있던 갑의 토지 소유권은 법적으로 소멸되고 내일 2021년 4월 8일 1초가 시작되는 순간 환지받은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야. 이 말을 법은 어떻게 표현했죠?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땅을 갑의 종전의 토지로 본다 이 말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돼. 환지 처분 이후에 어떤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항상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환지 처분의 법적 효과로서 어떤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은 항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 뒤에는 발생입니까? 소멸입니까? 소멸. 그래서 때는 보이면 항상 밀어서
소멸시켜야 돼. 때, 소멸. 다음날 발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정답을 많이 결정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요. 두 번째. 그 뒤에 줄 거야 되죠?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줄 것이십시오. 환지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뭐하죠? 소멸한다. 이게 동그라미 2번이야. 환지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동그라미 2번. 예를 들면은 고기 드시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세요. 아까 101번지 도시개발 사업장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토지는 을의 종전 토지 맞죠? 을의 종전 토지였잖아요. 그럼 토지 부담률이 50%면 을도 종전 토지 600제곱미터의 절반 50%에 해당하는 땅을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개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을은 300제곱미터의 환지를 원합니까? 환지 부지정 신청합니까? 도시개발 사업자의 나에게는 300제곱미터를 환지로 정하지 말라고 환지 부지정을 신청한 거야. 그러면은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을의 토지는 환지구에서 환지를 정합니까? 정하지 않습니까? 환지구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잖아. 이렇게 환지구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101번지 600제곱미터에 존재하는 을의 토지 소유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순간 그대로입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하는 거야. 환지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 즉 101번지 600제곱미터 을의 토지 소유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거 있죠? 세 번째,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번째 줄까지 했죠?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와요. 다섯 번째 줄 오셨습니까? 줄 거죠.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환지 처분이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몇 번입니까? 3번.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환지 처분이더라도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이더라도 그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 환지 처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도시개발하기 전에 종전 토지 100번지는 1000제곱미터의 갑의 농지였잖아요. 농지니까 여기다가 100번지에다가 농림지역으로 100번지 1000제곱미터 땅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 처분을 해버리면은 그 100번지의 농림지역 지정 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항상 종전토지 100번지의 그 행정처분의 효과가 전속되기 때문에 100번지 농지 소유자가 200번지를 환지받더라도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즉 100번지의 농림지역 지정 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환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지. 이해하셨습니까?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이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 조문을 외워야 돼. 조문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번지의 농림지역 지정 처분을 해버리면은 100번지의 농림지역 지정 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항상 100번지에 전속되기 때문에 100번지 농지 소유자가 200번지 환지를 받더라도 100번지의 농림지역 지정 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환지 처분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봐요. 줄 거죠. 채비지는 줄 거, 채비지. 채비지는 시행자가 동그라미. 보류지 줄 거예요. 보류지는 환지구에서 정한 자 동그라미. 환지구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몇 번입니까? 4번.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구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보세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채비지 소유권 누가 취득해요? 시행자가. 이걸 이렇게 오라고. 채비지는 시행자가. 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왜요?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져가야 팔아서 사업비에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보류지는 아직까지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환지가 결정됐습니까?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되어 있습니까?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보류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을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류지의 소유권을 누가 가져갑니까? 나중에 환지 계획에서 보류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를 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그 다음 날짜로 채비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취득하고 보류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아니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시험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채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 그 시행자가 취득한다. 옮겼습니까? X잖아. 채비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보류지의 소유권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이거 하면 거의 다 한 거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이루어졌습니까? 환지 처분의 효과, 예외적인 효과. 동그라미 2번에 이루어졌습니까? 예외적인 효과에 동그라미 2번 찾았나요? 죽었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설정된 뭐죠? 지역권 동그라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더라도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밑에 적어요. 원칙. 환지 처분이더라도 도시개발구역의 종전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함이 원칙인데 계속 죽었죠. 다만 죽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종전 토지에서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여보세요. 환지 계획구의 종전 토지에 설정된 각종 권리 가운데서 환지 처분이더라도 끝까지 환지받은 토지를 이전하지 않고 종전 토지에 존속하다가 행사할 이익이 없으면 종전 토지에서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순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소멸, 종전 토지에 죽어도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하지 않은 가장 지조가 있는 권리가 뭐라고 했죠?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도시개발구역의 종전 토지에 설정된 각종 권리 가운데서 환지 처분이더라도 절대로 보자기 싸고 환지로 이전하지 않고 종전 토지에 존속하다가 차라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순간 종전 토지에서 죽어버리면 소멸합니다. 죽어도 환지받은 토지를 이전하지 않은 가장 지조에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 그래서 공법 시간에 지역권은 지조를 지키는 가장 강한 권리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다 한 거예요. 마지막에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오셨습니까? 동그라미 3번이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예요.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라고. 그럼 이제 읽으면 되는 거라고. 아까 설명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개를 잠깐만 들어볼까요?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 이런 이야기잖아. 여보세요. 도시개발하기 전에 400번지, 종전토지 400번지에는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농지 소유자가 누구죠? 병. 토지 부담률이 50%면 병도 100제곱미터의 절반 5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하는 거 맞죠? 그래서 병이 받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은 나머지 50제곱미터에 불과한데 50제곱미터 약 17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목이 되지어도 지목이 정한 목적대로 건축하기에 면적이 충분합니까? 과수토지입니까? 과수토지 소유자는 직권으로 환지 대상에 제외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과수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환지달라고 집단행동, 데모하면은, 집단행동을 하면은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건축물의 일부, 시행자가 처분권을 갖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 그때 건축물의 일부는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입니까? 상가나 아파트 구분 소유권이죠?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되면 뭐죠? 입체 환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병돌이죠.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잖아.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환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는 뭘 취득하죠?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 토지는 공유 지분권을 각각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읽어드립니다.
환지 계획에 따라서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 동그라미, 이 건축물의 일부는 뭐죠? 이꼴 구분 소유권. 건축물 일부에 대한 구분 소유권과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뭘 취득하죠? 공유지분 동그라미, 공유지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밑줄 끄면 돼요. 하나만 밑줄 껐습니다. 여러분 교재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91페이지 와봐요. 291페이지 오세요. 291페이지 오시면 청산금의 산정기준 나와 있습니까? 청산금 산정기준에서 결정 시점 나와 있죠. 청산금의 결정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 옆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돼요. 필기하시면 되죠. 옆에 적으십시오. 옆에다가 청산금 적으세요. 빨리 적어주세요. 이거 적고 마무리해야죠. 청산금. 청산금은 결정 시기하고 청산금은 결정하는 시기하고 청산금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시기가 달라요. 청산금은 결정 시기하고 청산금을 결정하는 시기하고 청산금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를 구분합니다. 청산금은 언제 결정하려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적으세요. 환지 처분을 하는 때, 환지 처분을 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합니다. 확정됐습니까? 결정했습니까? 금액을 결정을 한 거야. 근데 이 결정했다고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니란 말이야. 그 결정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확정 시기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환지 처분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청산금이 확정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환지 처분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 이때 결정된 것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확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환지 처분의 효과까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다 챙겨드린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제 3, 4월 강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법으로 다음 주에 진도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